3만 달러. 올해 초 TSMC가 실리콘밸리에 청구한 이 나노 웨이퍼 한 장에 끔찍한 가격표입니다. 엔비디아와 애플의 이익률이 붕괴되는 지금 월스트리트가 필사적으로 숨기는 삼성전자의 치명적인 반격 카드를 폭로합니다. 현재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는 절대 권력은 단연코 대만의 TSMC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화려한 시장 점유율 60% 이면에는 고객사들의 피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2026년 3월 현재 빅테크 기업들은 전례 없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혁명을 주도하는 엔비디아나 스마트폰 생태계의 제왕, 애플조차 TSMC가 부르는 게 값이 되어버린 잔혹한 독점의 덫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과거 7나노 시절만 달러 수준이던 웨이퍼 가격은 이 나노 공정에 진입하면서 무려 3만 달러라는 경이로운 폭등을 기록했습니다. 단순한 인플레이션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쟁자가 사라진 시장에서 포식자가 휘두르는 무자비한 권력입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를 돌리는데 중소도시 전체의 전력이 소모되는 시대에 칩 제조 단가마저 천정부지로 솟구치면서 실리콘밸리의 거인들은 속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을 조르는 TSMC의 목줄을 끊어줄 강력한 대항마를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항마로 지목된 삼성전자의 현실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언론이 포장하는 장밋빛 전망과 달리 현재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부는 말 그대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2026년 초 시장을 강타한 충격적인 내부 데이터에 따르면 삼성의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이 세대 공정의 수율은 처참하게도 20%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웨이퍼에서 칩 100개를 찍어내면 80개는 쓰레기통으로 직행한다는 뜻입니다. 이 참담한 성적표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고객사 중 하나인 퀄컴마저 최신 스냅드래곤 물량을 TSMC로 돌려야만 했습니다. 10% 초반에 갇혀버린 시장 점유율은 단순한 영업 부진이 아니라 고객사들이 느끼는 불신의 깊이를 정확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3나노 공정에서의 뼈아픈 실패는 삼성전자에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삼성이 꺼내든 1.4나노 로드맵의 진짜 의미가 드러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기술적 진보가 아닙니다. 벼랑 끝에 몰린 제국이 제왕의 목을 노리고 던지는 마지막 도박이자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절대 TSMC의 견고한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삼성은 반도체의 심장 그 자체를 뒤집어버리는 BSPDN, 즉 후면 전력 공급망이라는 기상천외한 기술의 조직의 명운을 걸었습니다. 3나노에서의 굴욕을 1.4나노에서의 압도적인 물리적 변혁으로 한 번에 씻어내겠다는 맹렬한 반격의 서막이 오른 것입니다. 반도체 칩은 사실상 수십억 개의 스위치가 얽혀있는 거대한 메가시티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도시의 옥상에 전력선과 데이터 고속도로를 모두 밀어넣었습니다. 회로가 미세해질수록 이 옥상은 끔찍한 교통지옥으로 변했고 칩은 열에 타들어갔습니다. 삼성이 1.4나노에서 꺼내든 후면 전력 공급망, 이른바 BSPDN은 이 거대한 도시의 배전반을 모조리 땅속 지하실로 파묻겠다는 미친 발상입니다. 하지만 이 지하실을 만들기 위한 대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미 완벽하게 회로를 그려넣은 웨이퍼를 뒤집어 머리카락 굵기의 수백 분의 1 수준인 수 마이크로미터 단위까지 극도로 얇게 갈아내야 합니다. 조금만 힘이 과해도 수천만 원짜리 실리콘판은 유리창처럼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이것은 벼랑 끝에서 외줄 타기를 하며 심장 수술을 집도하는 것과 같은 극강의 물리적 공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험천만한 수술이 성공했을 때의 보상은 압도적입니다. 칩의 면적을 15% 이상 대폭 줄이면서도 데이터 센터의 생명줄인 전력 효율을 최대 20%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칩의 치명적인 약점인 전압 강화 현상을 30% 이상 획기적으로 감소시켰습니다. 삼성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기존의 구리 배선을 버리고 루테늄이나 코발트 같은 새로운 킬러 신소재를 배선에 투입했습니다. 이 신소재들은 좁은 골목길에서도 전기가 흐르는 저항을 20에서 30% 이상 낮춰줍니다. 수만 대의 엔비디아 GPU가 돌아가는 인공지능 서버 시장에서 이 정도의 전력 효율 개선은 연간 수조 원의 전기료를 아껴주는 마법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삼성의 이 위험한 도박에 열광하며 자금을 지원할 준비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혁명적인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 삼성은 전 세계 반도체 역사상 가장 비싼 입장권을 구매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네덜란드의 장비 업체
ASML이 독점 생산하는 하이NA EUV 노광 장비입니다. 2026년 현재 이 거대한 기계 한 대의 가격은 무려 4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천억 원을 훌쩍 넘깁니다. 비행기보다 비싼 이 인쇄기를 과연 몇 대나 사들일 수 있을까요? 업계 1위인 TSMC조차 이 미친 가격표 앞에서는 주춤거리며 도입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보수적인 전략을 택했습니다. 기존 장비의 효율을 쥐어짜며 고객사의 안정성을 담보하겠다는 TSMC의 계산된 여유였습니다. 그러나 점유율 10%의 도전자인 삼성전자에게는 그런 여유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TSMC가 망설이는 그 틈을 타 5천억 원짜리 장비들을 향해 맹렬하게 돌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상대방의 심장에 총구를 겨누는 기술적 러시안 룰렛입니다. 이재용 회장은 남들이 비용 문제로 머뭇거릴 때 먼저 매를 맞고 수율 안정화의 피코를 선점하라는 강력한 특명을 내렸습니다. 과거 D램 반도체 시장의 치킨 게임에서 경쟁자들을 모조리 굶겨 죽였던 그 잔혹한 삼성식 돌파법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인텔의 상황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제왕이었던 인텔 역시 18A 공정을 외치며 이 5천억 원짜리 도박판에 가장 먼저 뛰어들었습니다. 결국 전 세계 반도체 삼국지는 칩의 뒷면을 누가 먼저 완벽하게 깎아내고 누가 더 많은 4억 달러짜리 장비를 돌릴 수 있느냐의 극단적인 자본 싸움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기술의 한계를 돈으로 뚫고 나가는 이 무식하지만 확실한 전쟁에서 삼성은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가장 진보된 장비를 선점하고 BSPDN이라는 낯선 생태계를 자신들의 앞마당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전략입니다. 만약 삼성이 이 하이엔의 EUV 장비를 통해 1.4나노의 수율을 안정 궤도에 올려놓는다면 비용 절감만 외치던 TSMC는 순식간에 9세대 기술의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2026년 현재 파운드리 전쟁은 또 다른 차원으로 진화했습니다. 단일 칩의 미세화를 넘어 이제는 누가 인공지능 두뇌와 기억력을 하나의 패키지로 완벽하게 묶어내느냐에 피 튀기는 싸움입니다. 여기서 TSMC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100일하에 드러납니다. 그들은 세계 최고의 칩 주조장이지만 스스로 기억을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를 단 한 개도 만들지 못합니다. 1.4나노 공정의 턱 밑까지 추격해온 삼성의 압박감을 느낀 TSMC는 결국 시장 점유율 53%를 장악한 SK하이닉스와 손을 잡고 HBM4, 즉 6세대 고대 역폭 메모리 동맹을 맺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HBM4의 가장 밑바닥 기초 공사인 베이스 다이를 TSMC가 직접 위탁 생산하겠다는 이 악마의 연합은 표면적으로는 무결점의 요새처럼 보입니다. 각 분야 1위 기업들의 결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은 이 연합 구조가 근본적인 재무적, 물리적 약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여러 회사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 미세 공정에서 수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극도로 불분명해집니다. 파운드리의 결함인지, 메모리의 불량인지, 혹은 두 개를 겹치는 패키징 과정의 실수인지 파악하는데 귀중한 시간과 비용이 증발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삼성이 준비한 가장 잔혹한 살수, 이른바 턴키 솔루션이 등장합니다. 턴키란 열쇠만 돌리면 바로 기계를 쓸 수 있도록 설계 지원부터 메모리 장착, 최종 패키징까지 모든 공정을 한 곳에서 끝내버리는 독점적 일괄 수주 방식을 뜻합니다. 전 세계 거대 반도체 기업 중 최고 수준의 초미세 파운드리와 초고속 메모리, 그리고 첨단 3차원 패키징 기술을 한 지붕 아래에 모두 쥐고 있는 곳은 오직 삼성전자 한 곳뿐입니다. 엔비디아나 구글,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 입장에서 삼성의 이 턴키 전략은 거부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TSMC와 SK하이닉스 두 회사를 거치며 발생하는 엄청난 물류 이동 비용과 조립 시간의 손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기업이 각각 요구하는 이중 마진을 단번에 찢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고객사가 1.4나노 논리회로 설계도만 가져오면 자신들의 공장에서 BSPDN 기술로 칩을 찍어내고 그 바로 옆 라인에서 생산된 최신 HBM4 메모리를 수직으로 융합해 최종 완성품을 넘겨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기술 유출의 위험과 품질 보증의 짐은 오롯이 삼성이 단독으로 지게 됩니다. 심지어 고객사에게는 설계 최적화를 직접 지원하는 전담 엔지니어 팀까지 파격적으로 파견됩니다. 이 턴키 솔루션이 1.4나노와 결합되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시장의 권력 구도는 폭력적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TSMC가 아무리 가격 결정권을 쥐고 흔들더라도 중간 유통 마진을 덜어낸 삼성의 일괄 공급 단가를 이겨내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칩과 메모리 간의 물리적 거리를 극단적으로 좁혀 인공지능 연산 속도를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면서도 가격은 훨씬 저렴합니다. 만약 애플의 차세대 자체의 인공지능 칩이나 아마존의 거대한 서버용 칩 물량이 삼성의 이 턴키 라인에 올라타는 순간 TSMC의 장부에서 수십조 원의 매출이 공기처럼 증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급처 다변화가 아니라 TSMC의 생태계를 내부에서부터 산산조각 내는 거대한 트로이의 목마입니다. 이제 시야를 전 세계 거시경제와 지정학적 권력의 지도로 넓혀보겠습니다. 2030년 무렵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의 전체 규모는 무려 25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서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이 가장 경악하는 수치는 이 거대한 파이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 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에서 창출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삼성이 현재 목숨을 걸고 파고드는 1.4나노 시장은 전체 반도체 생태계의 불을 독식하는 노다지 그 자체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기서 기술적 주도권을 한번 잃어버리는 기업은 단순히 2, 3위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250조 원의 거대한 현금 흐름에서 영원히 퇴출당하는 끔찍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TSMC가 권력을 수성하려 하고 삼성이 탈환을 노리며 인텔이 부활을 꿈꾸는 이 참혹한 치킨 게임은 결국 한 명의 승자만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승자 독식의 콜로세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소름 돋는 변수는 기술력이나 자본력이 아닌 바로 지도의 모양, 즉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엔비디아와 애플의 최고 경영진들이 밤잠을 설치며 삼성전자의 1.4나노 수율 보고서를 기다리는 진짜 이유는 대만이라는 섬이 가진 태생적 불안정성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고도화된 인공지능 칩의 60% 이상이 지정학적 화약고인 대만 해협 단 한 곳에서 쏟아져 나온다는 것은 글로벌 경제의 가장 아찔한 뇌관입니다. 만약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어 대만을 둘러싼 해상 봉쇄가 단 일주일이라도 벌어진다면 실리콘밸리의 모든 인공지능 서버는 그 즉시 심정지를 일으키게 됩니다. 미국 정부와 빅테크 기업들에게 TSMC에 100% 의존하는 현재의 공급망은 그야말로 시한폭탄을 껴안고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자국 기업인 인텔의 파운드리 부활을 필사적으로 지원하는 이유도 바로 이 안보의 공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인텔은 18A 공정에 전력 후면 공급 기술을 적용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며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거물급 고객사를 선제적으로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자본시장은 인텔의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온전히 믿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세 공정의 수율을 극한으로 쥐어짜며 손끝에 감각을 익혀온 삼성과 TSMC의 제조 숙련도는 미국 정부의 돈벼락만으로는 결코 단기간에 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텔의 파운드리 부문은 천문학적인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제조 역량의 한계를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설계의 천재라 할지라도 공장 바닥에서 흘리는 피땀 없이는 이 나노의 장벽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 셈입니다. 결국 전 세계의 막대한 자본과 권력은 지정학적 재앙을 방어해줄 유일하고도 현실적인 피난처인 대한민국 평택과 화성의 반도체 라인으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이 1.4나노 공정과 BSPDN 기술을 완벽하게 통제해내는 그 순간 삼성전자는 단순한 칩 제조사를 넘어 글로벌 인공지능 산업의 붕괴를 막아내는 최후의 방어막으로 격상될 것입니다. 고객사들은 TSMC의 독점적 횡포를 견제하기 위한 가격 협상 무기로서 그리고 지정학적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보험으로서 삼성의 1.4나노 칩에 기꺼이 천문학적인 달러를 지불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 점유율 10%의 삼성이 거대 제국 TSMC의 심장부를 향해 날릴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일격이자 판을 뒤집는 조커 카드입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2027년이라는 운명의 시간표를 향해 집중되고 있습니다. 1.4나노 양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시점은 단순한 기술의 세대 교체가 아니라 글로벌 자본주의의 권력 지도가 완전히 뒤집히는 빅뱅의 순간입니다. 월스트리트의 냉혹한 애널리스트들은 두 가지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삼성이 BSPDN 공정의 수율을 마법처럼 끌어올리며 TSMC의 철옹성을 붕괴시키는 대역 전극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어 엔비디아와 애플이 자신들의 최첨단 물량을 절반씩 삼성에게 넘기는 순간 삼성 파운드리의 연간 매출은 현재의 20조 원 수준에서 단숨에 50조 원을 돌파하며 폭발적으로 팽창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실적 향상을 넘어 대한민국 수출 경제의 심장 박동이 수십 배 강력해지는 거대한 나비 효과를 불러옵니다. 반도체 장비와 소재를 공급하는 수많은 국내 협력사들이 함께 성장하며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K-반도체 생태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시나리오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죽음의 계곡입니다. 만약 삼성이 깎아지른 절벽 같은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수율 안정화에 실패한다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TSMC는 이 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에서 90%에 육박하는 절대적인 독점 체제를 굳히게 될 것입니다. 경쟁자가 완전히 사라진 시장에서 TSMC는 앞서 언급했던 3만 달러의 웨이퍼 가격표를 4만 달러, 5만 달러로 무자비하게 인상할 것입니다. 이는 인공지능 시대의 발전 속도 자체가 지연되는 재앙적 지체를 의미합니다. 천문학적인 컴퓨팅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수많은 혁신 기업들이 파산하고 빅테크 기업들의 혁신 동력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입니다. 결국 삼성이 짊어진 1.4나노의 무게는 단순한 기업의 이윤을 넘어 전 세계 인공지능 산업의 미래 전체를 책임지는 거대한 십자가와 같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연일 반도체 사업장을 방문하며 턱 밑까지 추격해온 기술 한계를 돌파하라고 피토하듯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이 숨막히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결국 거대한 기계를 움직이고 칩을 설계하며 닫힌 한계를 부수는 것은 사람의 집념입니다. 수천 명의 천재 엔지니어들이 밤낮을 잊은 채 머리카락 수만 분의 1 두께의 실리콘을 깎아내며 절대적인 물리 법칙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비장함이 평택과 화성의 반도체 공장 라인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2026년 3월에 오늘 전 세계의 모든 돈과 권력은 삼성이 준비한 이 비밀병기 BSPDN의 기적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삼성이 5천억 원짜리 도박판에서 승리하여 TSMC의 성벽에 깃발을 꽂을 것인가? 아니면 물리적 한계라는 잔혹한 벽에 부딪혀 영원히 추락할 것인가? 게임의 룰을 파괴하려는 도전자의 가장 위대하고도 끔찍한 사투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은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어떤 기회를 포착하시겠습니까? 방관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거대한 권력이 교체되는 그 찰나의 폭발적인 순간에 올라탈 것인가? 삼성의 1.4나노는 기술의 영역을 넘어 인류의 자본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가리키는 가장 강력한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반도체 역사가 다시 쓰이는 그 결말의 시간이 이제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